안녕하세요. 쪼갔습니다. 이번 화는 마흔자로 공략기 4화 운동 계획입니다. 4화 진행에 앞서 3화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시 채소류 먼저 먹기. 저녁 식사에 지방을 먹을 때에는 탄수화물을 통제한 상태로 먹어 체지방 축적을 막습니다. 단당류와 정제 탄수화물은 끊던가 먹더라도 식후 디저트로 먹고 단독 섭취는 절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은 되도록 먹지 않으며 먹더라도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안주와 증류주 위주로 먹습니다. 앞선 식단을 준수하며 15주 동안 체성분 변화를 다시 한번 공유드립니다. 지난 1화에 10주간의 변화를 보여드렸는데요. 5주가 추가된 상태에서 추가로 체중이 5.2kg 감량, 체지방 4.5kg 추가 감량, 500g의 근손실이 추가로 있었으며 마흔자로 투약 후 총 체중 18.1kg, 체지방 15.9kg 감량과 1.2kg의 근손실이 있었습니다. 체지방량은 총 500ml 물병 35개 정도의 분량의 부피가 몸에서 빠져나간 것이며 내장지방 레벨은 20에서 15로 감소했는데요. 이 20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인바디 다이얼 가정용 모델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이기 때문에 사실 저의 초창기 체중과 체지방량을 따져본다면 내장지방 레벨은 한 25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는 지난주 식단에 이어 다이어트를 수행하면서 원칙으로 여기고 있는 운동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저만의 그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일 1비 하지 않기입니다. 매일 체중계에 올라서 체성분을 측정하지만 어제보다 안 좋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일 1비하고 조급해 하지 않고 체지방 감소 추세만 꾸준히 이어가려고 멘탈을 정비합니다. 둘째는 주 3회 운동일을 엄수합니다. 저의 목적은 그 바디빌딩이 아닌 체지방 감소와 건강 회복입니다. 따라서 근육량 그 증대와 몸 만들기가 아니며 최대한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조급 중에 그 주 운동 횟수를 4회에서 5회 하면서 컨디션이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하고 자율신경계로 회복하고 면역력과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원칙은 웨이트 트레이닝은 1시간 이내로 완료합니다. 1시간 이내로 하되 깔짝거리지 않고 고강도로 내일 이 부위를 쓰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실패 지점 도달까지 해당 부위가 너덜거릴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면은 코르티졸이라는 그 물질이 분비되어서 근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이내로 하되 그 체내의 모든 이제 글리코겐을 소진한 다음에 유산소 운동할 때 바로 지방이 분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동안 일 단위의 그 체성분 측정 기록인데요. 그 장기 추세로 보면 이게 뚜렷한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데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지켜보면은 체중과 체지방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 차트의 이동평균선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장기, 단기 그 이평선의 간격이 추세가 강할 때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평선들이 모여서 다시 이제 에너지를 응축하고 계속 추세를 이어나가는 것이 장기 그 하락이나 그 상승 추세에서 그런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 마찬가지로 그 저의 이 최성분 기록 역시 그 일직선의 차트를 그릴 수는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일비 하지 않고 지금의 추세가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전략을 믿고 그대로 실행할 때 이제 비로소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흔자로 공략기를 2개 시즌으로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시즌 1은 체지방률을 10%그 중반대까지 도달하는 것이고 시즌 2는 체지방률을 유지하며 그 상태에서 근육량을 한 40kg 중반까지 만들고
그 마운자로 농도를 점점 줄여가면서 마운자로 엑시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즌 1에 그 5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체지방량이 골격근량보다 적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100kg 미만 도달, 세 번째는 체지방률 30% 미만, 그리고 네 번째는 20% 미만, 다섯 번째는 15%대 진입입니다. 그 5월 1일에 제가 처음으로 체지방량이 그 골격근량보다 적어지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표를 달성을 한 것이고요. 이거는 저의 과거 그 측정했었던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2019년 5월 만에, 정확히 만으로 이제 7년 만에, 만으로 7년 만에 체지방량보다 근육량이 많아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저의 운동 프로그램은 단순합니다. 주 3회, 주로 월, 목, 토 위주로 하고요.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일과 순서에 가리지 않고 이제 하체, 상체, 하체, 상체 순서로 하는데요. 상체는 등 운동과 이두 운동을 이제 묶어서 하고, 그리고 어깨와 삼두 운동을 이렇게 함께, 그래서 등과 이제 어깨를 분리해서 진행을 합니다. 하체 운동은 뭐 같은 패턴으로 비슷하게 이제 하는데, 주로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이쪽 부위를 그 주로 단련을 하면서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그램에서 하체의 비중이 이제 큰 이유는, 저는 이제 몸을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근손실 방지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하체 전신에 한 60에서 70% 근육량이 모여 있고, 운동을 할 경우 이제 근육량 증가 효과를 더 빠르게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체를 위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틴과 크레아틴을 운동 후에 이제 함께 먹어주고요. 제 운동 그 프로그램에서 가슴 운동, 그러니까 대흉근은 초기에 10주간은 완전히 그 배제했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제 사무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 그리고 왼쪽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이제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에는 오른쪽 오른쪽 팔에 예전에 이제 운동하다가 다친 후유증으로 그 50견이 이제 빨리 찾아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도 이렇게 그 어깨가 좋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가슴 근육을 키우다가 보면은 이제 무리를 하게 되고, 또 다시 이제 해당 부위를 그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우선은 근육 강화보다는 그 재활과 개선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 그리고 왼쪽 어깨에 충돌 증후군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어깨 충돌 증후군은 완전히 직접적인 방해 요인이 되는데요. 우선 어깨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흉근과 소흉근이 굉장히 단축되어 있어서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이 좁아진 견봉화 공간에서 극상근건이라는 것이 이제 씹히면서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으며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극상근건이라는 것은 어깨의 4개 회전근개 중에 이제 최상단의 힘줄이라고 하는데요. 저와 같은 그 증상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 통증을 느끼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당연히 이 해당 근육에 이제 제대로 그 가슴 운동을 할 경우에, 가슴이나 어깨 운동을 할 경우에 제대로 그 자극이 가해지지 않고, 또 이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악화만 될 뿐이지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슴 운동은 그 어깨 충돌 증후군을 완화하기 전까지는 운동 프로그램에서 이제 완전히 배제했었으며, 어깨도 제가 프레스류는 되도록 배제하거나, 아니면은 그 프레스를 어깨 위로 그 활짝 그 펼쳐서 하는 것보다는 그 팔꿈치를 그 저의
시야 안에 두고 좀 좁게 이렇게 프레스 운동을 하던가, 뭐 그립을 바꿔가면서 최대한 왼쪽 극상근건이 자극되지 않도록 그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제가 이제 신기한 걸 체감하는 게, 체중이 감소하면서 어깨 가동 범위가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완치한 단계는 아니고 계속 이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지 볼이나 폼롤러 같은, 그리고 또 손을 이용해서 왼쪽 그 가슴에 그 소흉근 뭉침을 수시로 이렇게 풀어주고 있고요. 그 등 운동할 때 상부 승모근보다는 그 견갑골을 후인 하강시킬 수 있는 운동을 위주로 하여 가슴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동시에 그 반대되는 등 운동을 강화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견갑골의 후인은 견갑골을 척추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동작을 의미하고요. 하강은 말 그대로 그 날개뼈를 골반 쪽으로 끌어내리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등 운동을 할 때 이 상부 승모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동작들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의식적으로 상부 승모근에는 최대한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저의 눈높이에서 제 몸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몸통으로 갈비뼈를 스쳐가듯이 내려가면서 광배근 하부에 자극이 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게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 자세와 자극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절대 무게를 높이고 하지 않고, 이제 다시 이제 상부 승모근에 그 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 가능한 무게 내에서 서서히 증량을 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컨트롤 가능한 무게로 정확한 이 자세를 동반하며 근육의 실패 지점을 찾아가는 단계이지, 그 상급자들처럼 어떤 자세로든지 이 목표 근육을 타겟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밴드나 가장 가벼운 그런 덤벨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깨를 최대한 통증을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최대한 회전하면서 이게 어깨가 이제 수축되지 않고 굳지 않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름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유산소 운동 전략은 존투와 EPOC를 활용하여 체지방 제거 효율을 짧은 시간에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인 20대 시절 그 바디 포어 라이프라는 그 외국 헬스 도서를 보면서 그 운동에 대한 이론을 처음으로 접했는데, 그때 인터벌 트레이닝의 효과를 직접 겪으면서 저에게 맞게 수정을 했고, 아직까지도 다이어트를 할 때면 적용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존2는 요새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서 굉장히 유행 중인데요. 저는 존2 신봉자도 아니고 장시간의 유산소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존2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에 그 지방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지방을 연소하지만 그 연소량이 적습니다. 설렁설렁 이제 걷거나 뛰는 게 존2인데, 실제 지방 연소량은 투입 시간 대비 운동 강도가 이제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연소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2시간씩 그 걸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잠을 잘 시간도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서요. 이제 그렇다고 제가 운동 강도를 극단적으로 높이겠다고 뭐 20분 동안 전력 질주를 하는 것도, 그렇게 한다면 기껏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놓고 근손실을 유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의 모든 운동 후에 매번 그 20분간 유산소 운동을 하지만, 앞에 한 10분, 그러니까 11분 구간은 심박수를 천천히 높이는 그 워밍업 그 단계로 존투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약간 높은 심박수입니다. 그리고 후반 10분은 심박수를 최대 구간까지 계단식으로 이제 도달 후에 이제 빠지면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EPOC라고 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존2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 연소를 주로 하는 심박수 구간이며 운동 강도가 낮아 피로가 쌓이지 않지만 운동 강도가 낮은 만큼 소비하는 칼로리도 낮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 말씀드렸던 EPOC는 운동 후 지방 연소법이며 심박수를 최대 심박수 구간까지 올려서 숨이 찰 정도로 과호흡 상태까지 운동을 하여 산소 부채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산소 부채란 미래의 산소까지 미래 대출로 땡겨 쓰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로 인해 운동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지방 연소 효과가 없지만 운동 후 12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방 연소를 하는 체질로 바뀝니다. 다만 이게 몸에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 30대 시절에 지방을 이제 빼려고 아침 공복 유산소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그 이후에 유산소 운동을 주 5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100kg 후반, 110kg 가까운 체중에서 90kg 초반대까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분명히 이제 체지방은 빠졌고 몸은 슬림해졌는데 피부가 염증 때문에 뒤집어지고 하루 종일 피곤했었습니다.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AI도 없던 때였으며 의사를 만나도 단순히 이제 피부 약만 처방해주고 주사를 놔주는 그런 상황이고 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전문가도 만날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 운동법이 이제 그 정도로 휴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장기간 수행할 때 몸이 망가지는 다는 것을 제가 이제 체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주 3일 운동을 하면서 이 운동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상급자나 그런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체력이 나쁜 저질 체력인 상태에서 이런 휴식과 퍼포먼스가 이제 동반이 되는 것이고요. 상급자들의 영역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만의 체지방 연소를 위한 운동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 이내로 고강도 훈련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의 웨이트 트레이닝 동안 체내의 글리코겐은 모두 소진됩니다. 그 후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체지방이 연소가 됩니다. 초반엔 낮은 속도로 2분간 걷기, 그 후 낮은 속도의 가벼운 러닝을 6분간 하며 워밍업을 해줍니다. 3분간 다시 천천히 걷기로 심박수를 낮추며 회복을 해주는데 이때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존2의 구간이 됩니다. 그 이후 6분 동안 러닝을 시작하는데 매 1분마다 속도를 올립니다. 그 이후 마무리 3분간 천천히 걷기로 쿨다운을 해줍니다. 핵심은 후반 러닝을 하는 6분인데요. 점진적으로 속도를 올려서 마지막 1, 2분가량을 최대 심박수에 인접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도는 각자의 건강 상태와 운동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20대 때에는 16의 속도로 유지를 했다면 지금 초고도 비만인 몸으로 저질 체력의 상태에서는 12에서 13의 속도로만 달려도 170bpm에 가까운 심박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몸이 적응하고 심박수가 낮아진다면 속도를 더 높여서 다시 최대 심박수에 가깝도록 다음 운동 프로그램을 조정해가며 운동 강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몸이 혹사하지 않을 정도를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운동법과 앞서 3화의 식단을 통해 2월 150 가까이 치솟았던 혈압이 현재는 수축기 108, 이완기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에 염증이 쌓이지 않고 교감신경계를 안정화시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시면 건강하고 안전한 체지방 연소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 사진은 저희 실제 유산소 운동 기록입니다. 2월 19일 마운저로 투약 이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측정했던 기록들이고요. 갤럭시 워치를 착용해서 이게 운동하면서 이제 자동으로 측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운동 시간과 이 달린 거리는 참고용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심박수와 이제 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장 최근의 운동 기록이며 실제로 시간도 단축되고 더욱 강도가 높아졌으나 이 데이터가 자동 측정된 기록이다 보니까 시간이 각자 다르고요. 그래서 평균 심박수나 이런 것들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 최대 심박수 구간을 도달했는지와 얼마나 지속됐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대 심박수 구간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도달 시간이 적다면 이 몸의 적응이 끝나고 체력이 올라와서 운동 강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몇 번 더 이런 수치를 반복 확인을 한다면 강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러닝머신을 사용한 시간은 매번 제가 20분씩 동일합니다. 시작 단계인 120kg 초고도 비만 그런 상태에서는 제가 그때는 제대로 된 유산소 운동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거의 걷기 위주로 운동을 시작하고 한 2주 동안은 적응 훈련만 했습니다. 몸이 점차 러닝에 적응해 가면서 강도를 높여갔고 4월부터는 최대 심박수까지 도달해서 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차 운동 강도가 몸에 적응해 가므로 수시로 강도를 조절해 가며 고강도 운동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유산소를 오래 하거나 유산소만 한다면 또 100% 근손실이 발생하고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마치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20분이 한계라 생각합니다. 그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몸에서 당 신생합성이 강제로 진행되어 근손실이 일어납니다.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하더라도 또 그날의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 다른 조건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가면서 이런 몸의 변화를 관찰해 가고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4화를 마무리하면서 요약하겠습니다. 1일비 금지, 절대 체중과 체지방이 증가했다고 멘탈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3회 웨이트 트레이닝은 1시간 이내 준수, 근손실을 최소화하고 신경계 회복으로 정상 컨디션 유지가 중요합니다. 하체 위주 운동과 인터벌 트레이닝 병행으로 칼로리 소모를 높이고 근육량이 많은 부위를 중점으로 타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체지방 연소를 위해 EPOC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다음 화는 저의 저녁 식단 리뷰를 진행하며 코스트코를 한번 털어서 적당한 재료를 찾고 또 다른 식단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